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기록자, 시대의 이야기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에 앞서 잠시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들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그리고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진실을 분별하는 지혜가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작은 행동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진실의 빛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마주한 거대한 폭풍, 그 중심에 있는 몇 가지 중대한 사건들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뉴스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질문들에 대한 성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관세 폭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위기입니다. 최근 미국은 대한민국을 향해 전례 없는 수준의 관세 장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본보다 훨씬 높은 25%의 관세를, 그리고 우리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는 무려 250%에서 350%에 달하는 그야말로 징벌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마찰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심장을 겨눈 비수와도 같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미국 시장에서 독일의 명차들을 제치고 높은 판매고를 올리며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부품입니다. 이 산업들이 흔들린다는 것은 곧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우리 가정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이 이토록 가혹한 칼날을 우리에게 겨누게 되었는가?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측과 소통하며 관세 협상을 조기에 타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그들을 신뢰한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재명 대표 측은 모든 협상을 차기 정권으로 미루라며 이를 막아섰습니다. 나중에 해결하겠다는 안이한 판단이 결국 우리 경제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9월 3일 북한의 전승기념식에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참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행사에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반미연대의 핵심 국가들이 함께했습니다.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약속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벌어진 이 일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는 행위, 즉 신뢰에 대한 배신으로 비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에서는 우리 현대, LG 근로자 300여 명이 구금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외교는 신뢰입니다. 한번 금이 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외교적 실책으로 인해 우리 부모님 세대가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한강의 기적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근간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어떻게 위협받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과거 히틀러가 독일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절대 권력을 장악할 때 세 가지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종교 탄압, 언론 탄압, 그리고 정적 제거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첫째, 종교 탄압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극동방송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손원배 목사님의 구속은
대한민국 기독교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마저 대한민국의 종교 탄압을 우려하는 상황 속에서 일부 교계 지도자들이 이러한 현실에 침묵하거나 오히려 현 정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불의에 맞서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둘째, 언론이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에는 수십만, 많게는 100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모여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인파의 외침은 대부분의 주류 언론에서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언론이 특정 권력의 편에 서서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듣고 싶은 것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병들게 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셋째, 사법부를 향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곧 아무런 근거 없는 가짜 뉴스임이 밝혀졌습니다. 양측 모두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토록 무리하게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것일까요? 그 배경에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는 그들의 진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재판부를 통해 단죄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 어디에도 세계 역사 어디에도 통치권자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처벌한 사례는 없습니다. 내란이란 권력을 갖지 못한 자가 국가의 근간을 흔들기 위해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멀쩡한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아숙청하고 권력을 찬탈한 행위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내란에 가깝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법 시스템으로는 윤 전 대통령의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자 이제는 아예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옥상옥을 만들어 법치주의의 근간인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면으로 반기를 들자 그를 제거하기 위해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중세시대의 마녀 사냥과 같은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래의 성장 동력이 어떻게 위협받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5년 임기 내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전작권 환수는 표면적으로는 주권 회복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주한미군의 철수라는 무서운 결과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한민국에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경제안보의 핵심축입니다.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또한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겠다는 정책 역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기술력이 집약된 미래의 성장 동력이자 유사시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품고 있는 최후의 안보 카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원자력을 포기하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중국산 태양광에 의존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안보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처한 총체적 난국을 목도했습니다. 경제는 관세 폭탄 앞에 위태롭고 민주주의는 마녀 사냥식 정치 공세에 신음하고 있으며 국가안보는 백척간두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파고들다 보면 한 가지 공통된 흐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며 오직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의 백년대계를 저버리는 일부 정치 세력의 모습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거짓과 선동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실과 상식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기를.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금보다 더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나라와 국민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